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진짜 대박 소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테슬라 모델 Y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 Y가 한국 자동차 역사에 완전 새로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BMW 벤츠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절대 못 이룬 그런 대기록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단일 트림으로 3만 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핵심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기준으로요, 테슬라 모델 Y 기본 트림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무려 3759대를 기록했어요. 3759대.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이건요, 한국 수입차 역사상 단일 트림으로는 처음으로 3만 대를 넘긴 거거든요.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이후로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BMW든 벤츠든 아우디든 어떤 브랜드도 특정 트림 하나만으로 3만 대를 넘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2위가 누구냐면요, BMW 522만 2408대를 팔았어요. 3위는 벤츠 E2002 11,994대를 기록했고요.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모델 Y 기본 트림이 2위인 BMW 520보다 무려 2배 이상 더 팔렸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격차인지 아시겠죠? 2위랑 3위를 합쳐도 24,402대인데 모델 Y 기본 트림 혼자서 3759대를 팔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델 Y의 기본 트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롱레인지 트림도 있고 퍼포먼스 트림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 10월 한 달 동안 3712대가 팔렸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모델 Y 누적 판매량이 무려 4747대가 됐습니다. 4만 대를 넘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10월에는 판매량이 좀 주춤했어요. 이전 달들에 비하면요. 5월부터 9월까지는 진짜 엄청났거든요. 특히 9월에는 한 달에 무려 8361대를 팔았어요. 이건 수입 모델 중에서 월간 신기록급 숫자예요. 역대급이었다고요. 그러다가 10월에 3712대로 좀 조정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델별 1위는 유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이브리드 차들이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차인 모델 Y가 1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브랜드별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요, 1위는 BMW가 64,015대를 팔아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벤츠가 54,121대, 그리고 3위가 바로 테슬라로 47,962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BMW나 벤츠는 얼마나 많은 모델을 팔고 있어요. 세 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X시리즈,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GLC, GLA 등등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상 모델 Y 중심으로 이 판매량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모델 3도 팔리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모델 Y가 중심이었거든요. 단일 모델 파워로 브랜드 3위를 지켰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10월 한 달만 따로 보면 어떨까요? 10월에는 BMW가 6177대를 팔아서 월간 1위를 탈환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4350대로 3위를 기록했고요. 이때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엄청 강세를 보였거든요. 실제로 10월 수입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무려 59.8%나 됐어요. 거의 60%예요. 그러니까 수입차 10대 중에 6대가 하이브리드였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모델 Y 하나로 차종 1위를 지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제 더 넓게 전기차 시장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진짜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총 몇 대일까요? 무려 99만 522대예요. 19만 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면요, 무려 55.3% 증가한 거예요. 작년보다 반 이상 더 늘었다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올해 전체 신차 등록 대수가 139만 9,145대였어요. 그러니까 약 15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나 됐어요. 여러분,
신차 10대 중에 1대 이상이 전기차라는 얘기예요. 이제 전기차가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 19만 대 전기차 중에서 모델 Y가 4747대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전기차를 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모델 Y를 선택한 거예요. 5명 중 1명.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장 지배력인지 아시겠죠?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사실상 테슬라 모델 Y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모델 Y가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 인하예요.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췄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고 생산 효율도 좋아지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BMW나 벤츠 같은 프리미엄 수입차랑 비슷한 가격대에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미래 가치, 유지비 절감, 최신 기술 이런 걸 생각하면 테슬라가 매력적이죠. 두 번째는 주니퍼라는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4월에 한국에 공식 출시됐는데 디자인도 더 세련되게 바뀌고 실내도 더 고급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새로운 모델 Y 나왔네?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5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특히 9월에는 한 달에 8,361대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었어요. 세 번째는 테슬라만의 브랜드 파워죠.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화제성도 있고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슈퍼차저 네트워크 같은 테슬라만의 생태계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한번 테슬라를 타면 다른 차로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는 판매량이 좀 주춤했잖아요. 9월에 8,361대로 팔다가 10월에 3,712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첫째, 9월이 워낙 고점이었어요. 신기록을 찍을 정도로 엄청 많이 팔렸으니까 그 다음 달에 자연스럽게 숨고르기가 있는 거죠.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가 좀 정리되는 과정인 거예요. 둘째, 10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명절 연휴 동안에는 영업일수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차 사는 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적었던 거죠. 셋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강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수입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이 거의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델 Y가 모델별로는 1위를 지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사이버 트럭이에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진짜 SF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각진 디자인의 전기 픽업 트럭이요. 이게 올해 8월 29일에 한국에서 공식 출시됐어요. AWD 모델하고 사이버 비스트 모델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진짜 화제가 엄청났어요. 길거리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Y하고 모델 3에 이어서 또 다른 화제성 있는 차량을 내놓은 거죠. 브랜드 이미지도 올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전시장에 방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이버 트럭은 가격대가 꽤 높고 픽업 트럭이라는 차종 자체가 한국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아서 판매량이 모델 Y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은 여전히 모델 Y예요. 사이버 트럭은 브랜드 이미지와 화제성을 담당하고 실제 볼륨 판매는 모델 Y가 책임지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 모델 Y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BMS A079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여기서 A0799라는 오류 코드가 뜨는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류가 뜨면 배터리 팩 내부에서 셀 불균형 같은 이상이 감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충전량이 50% 미만으로 제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충전이 안 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보고됐어요. 특히 2021년식 모델 3하고 모델 Y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는데 정말 심각한 규모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면요, 2017년부터
2025년 9월 중순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이 총 13만 4,429대예요. 그 중에서 무려 4,350대에서 이 BMS A079 코드가 최소 1회 이상 발생했다는 거예요. 4,350대면 전체의 약 3.2% 정도 되는 건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청원도 올리고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말 큰 이슈가 됐어요. 자동차 배터리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전기차에서는 엔진이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50%만 충전되거나 아예 차를 못 움직이게 되면 정말 큰 문제죠. 특히 장거리 운전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더 이상 안 되면 어떡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테슬라 코리아가 올해 10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배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배터리 보증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대상 차량이 있어요. 2023년 9월 이전에 인도받은 모델 3하고 모델 Y, 그리고 2025년 6월 이전에 인도받은 모델 S하고 모델 X가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냐면요. 기본 고전압 배터리 보증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로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를 더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준으로요. 트림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후륜구동 모델은 원래 8년 16만 킬로미터였는데 이제 10년 20만 킬로미터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은 10년 23만 2천 킬로미터까지 연장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증기간이 막 끝나려고 할 때 배터리 문제가 생기는 걸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잖아요. 보증 끝나고 나서 고장나면 수리비 엄청 나오니까요. 그런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공식적인 하드웨어 리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전부 다시 불러서 배터리를 교체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증기간을 연장해서 문제 생기면 그때 수리해주겠다는 방식인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테슬라의 시정 계획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리콜 조사 대상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매체나 시점에 따라서 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요. 공식적인 전면 리콜로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내놓은 거지 정부가 강제로 리콜을 명령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거든요. 첫째, 근본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그러니까 BMS 로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 문제인지,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나 팩 자체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문제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문제면 근본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거니까요. 둘째, 소비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교체받았는데도 문제가 재발했다는 주장도 있고 리퍼비시 팩, 그러니까 재생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논란도 있거든요. 새 배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수리한 배터리를 준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그리고 보증 연장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많아요. 실제로 차를 못 쓰는 기간 동안의 불편함, 정신적 스트레스, 차량 가치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그냥 수리해주고 보증기간 늘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특히 2021년식 모델 3나 모델 Y를 가지고 계시거나 중고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받으세요. 테슬라 앱에서 서비스 기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고전압 배터리 진단 이력이 있는지, BMS A079 코드가 뜬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중고차로 사실 때는 더더욱 중요해요. 판매자가 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직접 앱으로 확인하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둘째, 배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기 차가 해당되는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차량 인도받은 날짜, 주행거리, 사고 이력 같은 것들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평소에 배터리 관리를 잘 하세요. 가능하면 충전을 80%까지만 하고 완전 방전은 피하고 급속 충전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게 배터리 수명에 좋아요. 그리고
너무 더운 곳이나 추운 곳에 장시간 주차하는 것도 배터리에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넷째,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충전이 이상하게 느리다거나 주행 가는 거리가 평소보다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경고등이 뜬다거나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점검 받으세요. 초기에 대응하면 큰 문제로 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괜히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테슬라 모델 Y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올해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10월까지 4747대를 팔았잖아요. 11월하고 12월이 남았는데 연말에 보통 판촉 행사도 많이 하고 물량도 몰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간 4만 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5만 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10월, 11월 판매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숫자죠. 둘째,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판도를 보면 BMW하고 벤츠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정말 많이 찾거든요. 기름값도 아끼고 전기차보다 충전 걱정도 없고 보조금 없어도 경제성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BMW나 벤츠가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보면 테슬라는 단일 모델 파워로 승부하는 거예요. BMW나 벤츠처럼 수십 개 모델을 팔지 않아도 모델 Y 하나로 엄청난 판매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강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전년 대비 55.3% 성장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테슬라에게는 유리한 환경이에요. 물론 변수도 있죠.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가 가격을 얼마나 조정하느냐, 10월, 11월, 10월, 12월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의 EV 시리즈,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같은 경쟁 모델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셋째, BMS A079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지금은 공식 리콜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 연장하고 정비 효율화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조치가 나온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든 하드웨어 개선이든 그게 명확하게 공개되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비자 체감이 개선될 거예요. 반대로 계속 재발 사례가 나오고 근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니까요. 넷째, 사이버 트럭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플래그십으로서 화제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예요.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테슬라가 정말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델 Y나 모델 3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거죠. 물론 사이버 트럭 자체의 판매량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고 픽업 트럭이라는 차종이 한국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이버 트럭 한 대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사진 찍잖아요. SNS에도 엄청 올라오고요. 이런 게 다 테슬라 브랜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큰 그림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전기차의 부상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들이나 타는 좀 특이한 차로 인식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주류가 됐어요. 올해 신차 10대 중 1세대 이상이 전기차예요.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정부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고 전기차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수입차 시장의 재편이에요. 과거에는 BMW, 벤츠, 아우디 이런 독일 3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슬라가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테슬라가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딜러십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광고도 거의 안 하고 대신 제품력과 입소문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한다거나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변화는 하이브리드의 재조명이에요. 사실 전기차가 뜨면서 하이브리드는 과도기 기술이라고 평가절하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이브리드가 다시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겨울에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10월 수입차 판매에서 하이브리드가 거의 60%를 차지했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브랜드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정말 뛰어나니까 큰 혜택을 보고 있죠. 네 번째 변화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예요. 과거에는 차를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생활공간 기술 플랫폼으로 보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차 안에서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이런 게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도 소프트웨어에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인재를 대규모로 채용하고 자체 OS를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시장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테슬라 모델 Y는 한국에서만 잘 파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를 했어요.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차를 통틀어서요. 토요타 코롤라나 혼다 시빅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모델 Y는 엄청나게 잘 팔려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신차 판매의 80% 이상이 전기차인데 그 중에서도 모델 Y가 압도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UV를 좋아하는 미국 시장에서 모델 Y는 딱 맞는 차종이었고 실제로 판매량도 엄청나요. 중국 시장은 좀 상황이 다른데 중국에는 BYD 같은 강력한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이 있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가격도 훨씬 싸게 나오고요. 그래도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수입차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정말 높아요. 품질, 디자인, 기술, 애프터 서비스 모든 면에서 까다롭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제품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전기차라서 팔린 게 아니라 차 자체가 좋아서 팔린 거죠. 그럼 BMW, 벤츠 같은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BMW는 iX, i4, i7 같은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강화하고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죠. 벤츠는 EQ 그랜드로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EQ2에 SUV, EQS, SUV 이런 모델들이 나왔어요. 가격은 테슬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벤츠만의 럭셔리함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전략이에요. 아우디는 이 트론 시리즈로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고 폭스바겐은 ID.4 같은 모델로 좀 더 대중적인 가격대를 공략하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정말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같은 모델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이 GMP 플랫폼의 800V 초고속 충전 기술은 테슬라보다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된다고 하니까 정말 빠르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기차 시장을 독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강점은 여전히 있어요. 슈퍼차저 네트워크,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능력,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은 아직도 테슬라가 앞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첫째,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지금도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고체 배터리는 안전성도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둘째, 충전 인프라가 더 확충될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마트 주차장 이런 곳에 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를 쓰는 게 지금보다 훨씬 편해지겠죠? 충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가격이 더 내려갈 거예요.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도 작용하고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2030년쯤 되면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내연기관차를 이길 거라고 봐요. 그때가 되면 전기차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넷째,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될 거예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정말 공합이 잘 맞거든요.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기가 쉽고 센서를 달기도 편하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니까요. 테슬라가 이미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때 전기차가 중심이 될 거예요. 다섯째,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될 거예요. 전기차는 유지비가 싸니까 공유 서비스에 적합해요. 실제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 서비스들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빌려 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도심에서는 주차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부담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차를 사려고 한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주행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운전하는지,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이런 게 다 중요해요. 만약에 출퇴근만 하고 주말에 가끔 나들이 가는 정도라면 전기차가 정말 좋아요. 충전은 집에서 하면 되고 유지비도 정말 싸거든요. 하지만 장거리 운전을 정말 자주 하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산다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둘째,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초기 구매 비용이 좀 비싸요. 물론 보조금도 있고 세금 혜택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는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비가 훨씬 싸요. 기름값 안 들고 엔진 오일 같은 것도 안 갈아도 되고 고장도 적어요.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제동 때문에 오래 가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장기간 탈 계획이라면 전기차가 경제적일 수 있어요. 셋째, 충전 환경을 확인하세요. 집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직장이나 주변에 충전소가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파트에 사는데 충전기 설치가 안 되면 정말 불편해요. 매번 공용 충전소 가서 충전해야 하는데 대기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네 번째, 브랜드와 모델을 비교해 보세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 BMW iX, 벤츠 EQ, 폭스바겐 ID 폴스타, 리비안, 루시드.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시승도 해보고 리뷰도 찾아보고 충분히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다섯째, 애프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차는 사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고장났을 때 AS를 받아야 할 때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지, 대응이 빠른지, 부품 수급은 원활한지 이런 게 다 중요해요.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가 많지 않아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도 있어요. 반면에 현대나 기아는 전국에 서비스망이 잘 갖춰져 있죠. 여섯째, 리세일 가치를 고려하세요.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때문에 중고 가격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초기 모델들은 배터리 기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는 브랜드 파워가 강해서 리세일 가치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물론 신차 가격 인하가 자주 있으면 중고차 가격도 영향을 받지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모델 Y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본 트림만으로 3759대를 팔아서 한국 수입차 역사상 최초로 단일 트림 3만 대를 돌파했어요. 이건 BMW나 벤츠도 못 이룬 대기록이에요. 전체 모델 Y를 합치면 4747대로 브랜드 순위에서 테슬라가 BMW, 벤츠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요.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이 무려 99만 522대로 전년 대비 55.3%나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 구매자 5명 중 1명꼴로 모델 Y를 선택했어요. 9월에는 한 달에 8,361대라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고 10월에는 3,712대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모델별 1위를 유지했어요. 사이버트럭도 8월 29일
9일에 한국에 공식 출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하지만 BMS A079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 문제가 불거졌어요.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판매된 13만 4,429대 중 4,350대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테슬라는 10월 30일에 배터리 안심 케어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대상 차량의 배터리 보증을 추가로 2년 또는 4만 킬로미터 연장해줬어요. 하지만 공식 리콜은 아니고 근본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BMW와 벤츠의 하이브리드 공세와 테슬라의 단일 모델 파워 간의 대결도 계속될 거예요. 연말까지 테슬라가 얼마나 더 팔 수 있을지, 연간 4만 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선택지도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온 거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모델 Y의 놀라운 성공과 배터리 문제의 진실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이러브9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안녕.